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 팔레트의 함수들 중에서 컨테이너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평 분리자 막대와 수직 분리자 막대를 이용해서 프론트 패널의 UI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컨테이너, 시스템 카테고리 아래의 컨테이너 밑에 수평 분리자 막대와 수직 분리자 막대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프론트 패널의 그 에어리어를 경계를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수직 분리자 막대를 이용해서 이 왼쪽에는 도움말을 표시하는 그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 부분으로 이제 수평 분리자 막대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자의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불리언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에는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둬서 버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그래프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VI의 제목은, 스플릿 윈도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버튼 01을 누르게 되면은, 헬프 부분에는 사인 패턴을 생성합니다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문자열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인데, 버튼 1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상세 설명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는데, 그 부분에 사인 패턴을 생성합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사인 패턴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인 패턴의 입력은 디폴트 값으로 선언해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 다음에 샘플링 데이터는 총 130개가 되는 사인 패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버튼 2번을 눌렀을 때는 삼각 패턴을 생성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각 패턴 함수를 이용을 하시는데 지연에다가 1.5라고 하는 지연값을 줘서 다음과 같이 삼각 패턴이 출력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버튼 3을 눌렀을 때는 펄스 패턴을 생성하는데 지연에다가 지연과 폭 정보를 각각 40씩 인가를 해서 지연 40, 폭 40에서 다음과 같이 펄스 패턴이 출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수평 분리자 막대, 수직 분리자 막대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요.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테스트하는 VI 이름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프론트 패널 코드를 우선 구현해 볼 텐데요.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옅은 회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보기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 버튼을 해제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탕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탕 화면을 흰색으로 바꾸겠고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컨테이너에 수직 분리자 막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어리어가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누르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옵션이 지금 보면은 수평 스크롤바, 수직 스크롤바가 보이거든요. 근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수평 스크롤 막대 항상 끄기, 그 다음에 수직 스크롤 막대도 항상 끄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플릿된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주석으로 hel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은 크기는 좀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수평 분리자 막대를 가져오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평 스크롤 막대 항상 끄고 수직 스크롤 막대도 항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우선은 고정을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버에서 불리언 버튼, 빈 버튼을 가져오겠는데요. 하나를 먼저 가져오신 다음에,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라벨은 버튼 1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프 텍스트는 제가 대문자로 버튼 01로 하겠고,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거를 이 위쪽에 배치해 주시겠고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복사하시겠고, 또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버튼을 3개를 만들겠고요. 프로퍼티에서, 자, 버튼 2라고 라벨을 바꾸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0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 버튼 3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03으로 하겠고,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여기를 프로퍼티에서 라벨 정보를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에는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이거는, 자, 그래프에 웨브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사이즈는 뭐 적절하게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플롯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아이템에서 플롯 범위 보이지 않게 하겠고, 그 다음에 라벨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제가 한글로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배치를 위로 올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보그의 도구 팔레트에서 색상을 다 흰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프도 흰색으로 하겠고, 버튼도 흰색. 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VI 프로퍼티의 속성을 좀 바꿔볼게요. 자, 윈도우 모양에서 VI 이름과 동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자, 스플릿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SPLIT 윈도우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에서, 자, 메뉴 모음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겠고, 윈도우 크기 조정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편집을 해서, 자, 그림 부분을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 자, 텍스트는 스플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은 다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헬프 부분에는 제가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를 가져오겠고요. 여기서,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겠고요. 근데 라벨 정보는 상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이라고 하겠고요. 자, 사이즈는 적당히 키우시겠고,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에서, 자,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도구 팔레트에서, 자, 흰색으로 채우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트랜스페런트,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컨트롤 Z 누르시고요. 자, 잘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정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그래프 인디케이터 좀 사이즈 줄여볼게요. 이 정도로 하겠고, 자, 위에 버튼 사이즈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겠고요. 여기도, 자, 문자 인디케이터 크기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깔끔할 것 같네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 자, 컨트롤이 4개가 있죠. 자, 왼쪽으로 모아 놓으시고요. 그래프 인디케이터도 왼쪽에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기에 함수 팔레트에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에 추가하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는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공간을 좀 마련해 두겠고요. 자, 입력 터미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상수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버튼,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버튼 1번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코드를 구현하기 전에 이벤트를 먼저 다 미리 이벤트 케이스를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버튼 2번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자,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시겠고요. 자, 정지 버튼은 거짓으로 하시겠고,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버튼 3번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자, 이벤트 케이스에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서 새 값으로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화일 루프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와 상세 설명 인디케이터는 이 안쪽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인 경우, 자,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에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사인 패턴 생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문자열에서 자, 문자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사인, 자, 이걸 좀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사인 패턴을 생성합니다 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자, 신호 생성 관련된 거는 자, 신호 처리에서 신호 생성에 가보시게 되면 사인 패턴, 삼각 패턴, 펄스 패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불러오겠고요. 사인 패턴의 자, 출력 값을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자, 주석으로 사인 패턴이라고 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좀 이렇게 맞춰 놓겠고요. 자, 사이즈를 좀 미리 줄여 볼게요. 자, 여기서 타임아웃에 대한 것도 가져오시겠고, 정지 버튼 3번도 가져오시겠고, 2번도 좀 당겨 놓으시겠고, 자, 됐네요. 자, 그러면은 사이즈를 자, 관련된 코드 사이즈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경계로 하시겠고, 자, 맞춰 주시고, 화일 루프 사이즈도 적당하게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의 작업 윈도우 크기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버튼 1번에 대한 거는 완성이 됐거든요. 뭐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고 이 상태에서 버튼 1을 누르면 사인 패턴이 표시가 되고, 헬프에는 사인 패턴을 생성합니다 라고 표시되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버튼 2번에 대해서는 자, 관련된 케이스, 자, 여기서는 삼각 패턴 생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상세 설명 쪽에서 생성의 상수를 하신 다음에 삼각 패턴을 생성합니다 라고 하겠고요. 삼각 패턴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각 패턴 같은 경우에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자, 지연,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부분에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1.5 정도로 주겠고요. 자, 삼각 패턴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2번을 누르면 삼각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버튼 3번을 눌렀을 때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설명에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펄스 패턴을 생성합니다 라고 하겠고요. 자, 펄스 패턴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지연 부분과 그 다음 폭 부분을 동일한 값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0이라는 값으로 줘서 자, 폭도 40으로 주겠고요. 그 다음에 주석으로 펄스 패턴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 버튼 3번을 누르게 되면 펄스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출력 터미널 쪽에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탑이라던가 그 다음에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세 설명에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각각을 복사하신 다음에 상세 설명 값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와이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정지 버튼일 때도 마찬가지로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도 상세 설명 값은 이전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 값도 기존 값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헬프하고, 그러니까 상세 설명 데이터와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는 다 빈 데이터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최초 값은 상세 설명에는 문자열은 빈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신 다음에 생성에 상수 하시게 되면은 최초 실행이 될 때는 상세 설명 부분과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이 설령 이전의 값이 있었더라도 그 값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 함수 팔레트도 닫고 도움말도 닫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버튼 02를 누르면 사인 패턴이 나오고요. 버튼 2를 누르면 삼각 패턴이 나오고, 버튼 3을 누르면 펄스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쪽에 컨테이너에 보면 수평 분리자 막대와 수직 분리자 막대가 있는데, 이 관련된 막대 바를 이용을 해서 프론트 패널의 그 에어리어를 구분을 지어서 어떤 기능별로 UI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